那您是说，如果再开一个代购公司，想知道跟进出口行业的差异是吧？好的，我整理后给您上传说明资料。好的，谢谢。 중국 사업자세요? 네, 중국 사업자이신데 추가로 구매 대행업을 하시길 원하세요. 전반적인 자료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안내드리면 좋을까요? 유진 씨가 중국 사업자분들과 언어적인 소통이 되니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증가하는 추세여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사업자분들도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세금상의 차이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볼까요? 네. 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다른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개인 또는 법인 설립에 문제가 없으시고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계좌 개설 등의 문제로 외투법인 방식, 증권 취득신고 방식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방식은 최소 1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송금받아야 해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외국한 거래법상 증권 취득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증권 취득 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는 각종 허가 사업을 진행할 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법인 내에 발생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만 가져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매 대행업만을 한다고 하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증권 취득 신고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는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부터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회사 설립을 결정한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수출입업은 525101번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아마 해외 직구 대행업은 다를 것 같아요. 네, 해외 직구 대행업은 52510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구매 확인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지자체에 하면 되죠. 설립 단계부터 복잡하네요. 그러면 구매 대행 사업자가 일반 수출입 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매출을 잡는 방식이에요. 만약 고객에게 1,000원에 팔고 원가가 700원이고 나에게 남은 이익이 3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수출입 일반 유통업인 경우에는 매출이 1,000원이 되죠. 하지만 구매 대행업인 경우에는 순이익인 300원이 매출로 잡혀요. 따라서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관이 과세자 선택이 가능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구매 대행업은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가세와 법인세가 붙지만 수출입업의 경우에는 매입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불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 측면에서는 구매 대행 사업자가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 대행 사업자와 일반 수출입 사업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구매 대행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매 대행업은 각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되어 직배송되어야 하고 재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장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판매 사이트에 해외 구매 대행업임을 명시해야 하고 주문 건별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와 증빙을 잘 보관해야겠죠. 최근 판례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구매 대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판매가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불이익이 크죠. 또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금상 불이익이 크니 잘 갖춰야겠죠.
그러면 구매대행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매출 자료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볼게요. 자,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판매 정보에 관련돼서는 온라인 마켓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쇼핑몰, 구매자, 판매일자, 건수 항목, 주문번호 등은 업로드가 가능하고 옆에 배송번호, 송장번호, 개인고유 통관번호 등 운송 정보와 상품 구입 정보에 대해서 항목들을 채워야겠죠. 서식상 구매대행 수수료란이 구매대행 판매자의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서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한번 맞춰볼래요? 먼저 개개인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인 고유 통관 번호가 있어야 각 고객을 대신해서 구매 대행만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또 보시면 주문 일자와 상품 구입 일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빨라야 될까요? 주문 일자가 더 빨라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구매 대행업이니까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날짜가 상품 주문일보다 더 먼저겠죠. 판매처 수수료는 왜 맨 끝에 작성하나요? 네, 우리 구매 대행업의 매출에는 판매처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매출로 잡으셔야 돼요. 판매처 수수료는 매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차감해서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맨 뒤에 표시했어요. 비용으로만 처리가 가능하죠. 구매대행업의 세금상 유리한 점과 부가세 소명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